자, 이번 시간에는 2007년도 전기기사 제1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일출판사 전기기사 2007년이 우리 촬영을 약속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역순으로 해서 2007년도 1, 2, 3회 오늘 한번 풀어볼 건데, 그동안에 이제 잘 나왔던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3회까지 이제 풀어서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동영상을 쭉 훑어봤으니까 어디가 잘 나오고 어디가 좀 안 나오는지, 또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풀면서 요 문제에서는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요 문제는 답으로 좀 외우시고 요 문제에서 뭐 버려도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했다가 좀 잘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보시면 되는데, 41번을 보시면 우리 서브모터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거 하고 나왔는데, 요 문제도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답이라고 좀 쓰시고, 우리 서브모터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래서 답으로 좀 기억하자고 했는데, 우리 일단은 서브모터는 소근성은 좋고 우리 관성 모멘트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경을 작게 한다고 얘기 한번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3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굵고 짧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 우리 관성 모멘트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직경을 작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2번 보면 삼상동기 발전기 여자 전류가 10A에 대한 단자 전압이 1000√3이래요. 그래서 성간 전압 단자 전압이니까 1000√3V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 조건에 뭘 줬냐면 삼상 단락 전류를 줬는데, 우리 단락 전류를 얼마 줬냐면 50A 줬대요. 50A. 그리고 나서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 ZS 값. 그래서 요거 우리 삼상 단락 곡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공식이. 우리 삼상 단락 곡선에서 나오면 그 발전기가 세대 운전 중에 Y결선에서 우리 삼상 동기 발전기가 운전 중에 단락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때의 단락 전류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ZS분의 2가 되겠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XX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 암페어인데, 문제는 요게 이제 무슨 전압이에요? 2가 상전압이 되는 거죠. 상전압.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만약에 우리 단자 전압이나 성간 전압을 주면 √3을 나눠서 상전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기기 자체가 Y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기 임피던스 값을 갖다가 잡아주면 되는데, 우리 ZS라는 값은 자리를 바꾸면 IS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이때 단락 전류는 이제 50A가 되는 것이고, 기전력 값은 자, 여기에 성간 전압, 단자 전압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Y결선이기 때문에 1000√3을 갖다 √3으로 나눠서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누면 50분의 1000이니까 25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되겠고,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네요. 3번.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우리가 그 단락 전류가 발생이 되면 전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단락이 된 지점으로부터 해서 전류값이 대단히 큰 전류가 흐르다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형태의 단락 전류를 갖다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우리 처음에 발생한 단락 전류를 뭐라고 붙였냐면 명칭을 순간 또는 우리 돌발 단락 전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류를 갖다 우리는 뭐 하는 게 목적이야? 제한을 시키는 게, 감소를 시키는 게 목적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뭘 이용하느냐? 우리 누설, 바로 리액턴스를 이용해서 우리 순간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전류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을 때 흐르는 단락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의 명칭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속 단락 전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앞에서 정리를 다 했었던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락전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속 단락전류 값도 감소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뭘 이용하냐면 우리 동기 리액턴스를 이용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단락전류의 변화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단락 시의 전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적냐면 우리 처음은
다음은 큰 전류 인하 점차로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우리 산업기사 쪽에 또 잘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기사에는 안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산업기사도 나오는데 우리 산업기사 쪽에 좀 더 많이 출제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43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3번 문제를 보시면 부하가 변하면 속도가 현저하게 변하는 직류전동기를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기에서 보시면 속도 변동률이 있었죠. 뭐 엡실런이라고 써가지고 우리 엡실런은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nn분의 n0 마이너스 nn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nn을 전격 속도라고 했고요. n0를 무부하시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n0 빠른 놈이라고 했고 nn은 느린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엡실런 어떤 놈을 갖다가 느린 놈에다 곱하면 빠른 놈을 구할 수 있다. 기준은 항상 우리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참고로 보시고 우리가 또 하나 뭐냐면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배열된 것을 하고 물어보면 우리 앞 글자를 따서 좀 외우자고 그랬어요. 직가 분차였죠. 직가 분차.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 놓으시면 돼요.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건 바로 누가 되시는 거야? 직권이 되시는 거고 가장 작은 건 차동법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1번. 요거 우리 직권은 실적으로 토크가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분권은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가분차, 그래서 가장 큰 거 직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4번 문제는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에 우리 전압 변동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공식은 V2N분의 V2 제로 마이너스 V2N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뭐야? P 코사인 세타 플라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 값은 저항 강화율, Q 값은 리액턴스 강화율이다라고 했고요. 플러스가 될 때는 누구야? 우리 지역률이죠. 지역률. 기준이 되는 우리 지역률이다. 지상분이죠. 그다음 마이너스는 진역률, 압설대역률. 우리 C 값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콘덴서 C 값. 얘는 L, 그죠? 인덕턴스 값. 코일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V2제로가 바로 누구냐면 2차 무부하 전압이고요. V2N이라는 거는 이제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인데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야? V2제로가 V2N보다 큰 거예요. 자, 이건 참고로 보시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 전압 변동률과 V2제로 2차 무부하 전압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얘가 커지면 전압 변동률도 커지는 거고요.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 보면 잘못된 건데 답으로 좀 찾으면 몇 번이 잘못됐냐면 4번이 잘못됐어요. 왜 4번이 잘못됐냐? 인가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부하 2차 단자전압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즉, 요 전압이 일정한다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질 거고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라고 해야 되겠지? 비례. 그래서 반비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 단상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우리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토크밖에 없어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보면 우리 토크만 좀 기억을 하자고 했죠, 토크만. 우리 토크 뭐가 나오는 거예요? 큰 거에서 우리 작은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항상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발 유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콘덴서 기동형이 들어갑니다.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분산 기동형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쉐이딩 코일형. 원래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앞 글자 따서 우리 어떻게 외운다 그랬던 거야? 우리 반콘 분쇄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다 적으면 반콘
분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가장 큰 놈은 누가 되냐면 반발 기동형이 되는데 토크가 두 개가 똑같이 반으로 시작하니까 우리 항상 시작점은 기동이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절대 안 헷갈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이냐면 가장 큰 거 물어봤으니까 2번 되겠죠? 반발 기동형. 그래서 요거는 특징 하나 잡아드리면 뭐예요? 우리 브러쉬를 이용해서 기동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에서는 뭐냐면 기동 토크가 우리 크고 역률이 우수하다 이런 특징들을 좀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소음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는 놈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분산기동형인데 요거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회전 방향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려면 우리 저항 R과 X 리액턴스 분의 대소관계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RX 분의 대소관계는 하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는 대소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가장 큰 거, 토크 가장 큰 거는 2번에 반발기동형이 되겠죠. 우리 첫 번째 있는 반발기동형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가도록 합시다.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단자 사이즈스터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3단자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일단은 SCS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답이 될 것 같은데, 이 SCS는 우리 단방향 4단자죠. 4단자. 단자가 4개가 된다는 얘기죠. 다리가 우리 4단자. 단방향이라는 건 이제 전류가 방향이 한 방향으로밖에 흐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SCR은 요거는 우리 뭐예요? 단방향 3단자, 3단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3단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GTO. 우리 GTO라는 소자도 단방향 3단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트라이액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쌍방향. 이 AC가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야. 쌍방향 3단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47번 보도록 합시다.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발전기의 특성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은 단락비가 우리 큰 기계 해가지고 특징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철기계, 뭐 철극기 또는 돌극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요 놈의 우리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단락비가 크면 손실이 작은 놈이기 때문에 안정도 측면에서 우리가 따졌을 때 안정도가 증진된다, 안정도가 높아지더라, 요거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압 변동률이, 손실이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용량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 효율이 나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 여기다 쓸게요. 우리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ZS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전압 변동률이 작을 때 그 특성으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단락비가 크면 전압 변동률이 작아진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으로 보시면 되는데, 48번 문제는 그 브러쉬레스 DC 서브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서브모터 똑같은 거예요. 서브모터 특징이 아닌 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얘는 기계적 시간 상수가 짧죠. 그리고 응답이 좋습니다. 응답이 좋다는 얘기는 응답이 빠르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응답이 빠르다. 그래서 소궁성이 좋고 시정수가 짧고 그다음에 응답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쭉 풀이 보면은 나와 있는데 6가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답으로 항상 볼 거니까 6가지를 뭐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48번의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제 한번 볼 건데, 변압기 이후로 사용되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죠.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절연류의 우리 구비 조건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변압기 깡통 안에다가 절연류를 갖다 집어넣는데 이 절연류의 효과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 기억을 좀 하자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그 냉각 효과, 그 다음에 절연 효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 열방산 효과가 있다. 그죠? 여기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역할, 효과가 최근에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14년도, 13년도 최근 문제 보시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뭐예요? 절연류의 구비 상태, 구비 조건. 절연 내력이 일단 커야 되겠죠? 절연 내력이 클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점도라는 성질이 점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낮을 거. 그래서 액체의 우리 끈끈한 정도인데 점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가 낮으면 액체 상태가 되고 높아지면 고체 상태가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인화점. 인화점이 높을 것. 불이 붙는 점. 인화점이 높을 것.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얘는 우리 130도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응고점이 이제 그 굳어지는 상태인데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얘기했지만 클 것, 낮을 것, 높을 것, 낮을 것이니까 위아래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아닌 거. 점도가 클 것이라고 그랬죠. 3번에. 점도가 클 것이 아니라 낮을 것이라고 해야 된다. 높아지면 우리 고체 상태가 되고 굳어지는 침식 작용이 발생된다고 했던 거예요. 요건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죠. 3번. 자, 여기까지 했고요. 50번 문제는 좀 칠판을 정리하고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자, 5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0번 문제 보시면 4극의 중권에다 이제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직류전동기의 전기자 도체수, 총도체수가 되겠습니다. 160. 그 다음에 한극당 자속, 매극당 자속이 되겠죠. 0.01 웨버.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100A라고 했을 때 토크 물어봤는데 토크에다 밑줄을 그시고 단위, 뉴턴미터에다가 밑줄 하나 그시면 돼요. 우리 직류기에서 그 토크 문제가 나오면 일단 단위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뉴턴메타, 두 번째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공식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우리 2파이 n분의 우리 60의 p인데 p라는 놈은 역기전력에 전기자 전류를 곱한 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이제 뉴턴 메타가 되겠고, 지금 물어본 게 이제 단위가 뉴턴 메타잖아요. 그래서 1번 공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50번 문제가. 두 번째 공식은 뭐야? 0.975 n분의 p가 되겠고요. 다시 쓰면 얼마? 0.975 n분의 p는 뭐예요? 2에다가 ia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 메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t라는 놈은 2파이 a분의 p자 파이의 i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뉴턴 메타고요. 9008을 나눴을 때 단위가 환산이 되겠죠. 킬로그램 메타로.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중권과 파권이 주어졌을 때 우리 세 번째 공식 이용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 공식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쭉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T는 이제 K파이에 IA, 변하지 않는 상수값을 넣어가지고 K파이에 I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공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권이나 파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죠. 지금 아까 제가 동그라미에 중권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아니고 3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죠? 중권 파권이 없을 때 이제 뉴턴 메타로 나오면 1번이고 중권 파권이 없을 때 킬로그램 메타로 주어지면 2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우리 중권이니까. 그리고 이제 킬로그램 메타로 나오면 마지막에 9.8을 한 번 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뉴턴 메타니까 9.8을 나눌 필요는 없고 그대로 갑니다. 자, 공식 한 번 더 쓰면 2파이 A분의 우리 피자 파이의 IA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자, 집어넣으면 중권이니까 A하고 P가 같잖아요. 그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병렬의 수와 극수가 똑같은 입장이니까 파권은 언제나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파이 분의 극 총도체 수가 160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숙수가 0.01이라고 그랬어요. 0.01.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얼마냐면 100A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면 약 얼마 나오냐면 25.5 뉴턴 메타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2번. 네. 그 다음에 51번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성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요거 앞에서 한번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요거 답이라고 좀 체크하시고 우리 역률은 이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성 중에 뭐냐면 역률이 그 저속에서는 좋지가 않은데 동기 속도나 동기 속도의 이상에서는 역률이 거의 100% 가깝게 운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틀린 거 몇 번이냐면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역률은 동기 속도 이상에서 나빠지며 80% 정도이다라고 했는데 저속에서 나쁘죠. 저속에서 나쁜 거고 실제로 동기 속도 근처나 동기 속도 이상이 됐을 때는 역률이 거의 100%로 운전이 가능한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2번 문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2번은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5%입니다. 그러니까 5%라는 얘기는 퍼센트 Z가 5%가 되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이 됐대요.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입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그 변압기에서 단락 전류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격 전류 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 IS는 이제 단락 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스타일의 문제로는 임피던스가 4% 줬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그러면 25배가 되는 거죠. 4분의 100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갖다 5% 줬을 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00이니까 20배가 되는 거죠. 20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니까 몇 배예요? 20배 하고 나오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예,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실제 단락 전류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격 전류 값을 바꿔줘야 돼요. 실제 얘를 안 줄 거거든. 그럼 얘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단상이냐 삼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단상일 때는 V분의 P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 삼상일 때는 루트 3 V분의 P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단락 전류가 1차 측에서 단락이 됐다 그러면 전압을 갖다 똑같이 1차로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2차 측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압도 2차로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질 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상이냐 삼상이냐를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단락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어디냐 1차냐 2차냐 요걸 구별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출제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1차라고 주지 않고요. 고압 측이다. 2차라고 주지 않고 저압 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은 1차, 저압은 2차 해서 전압을 전격 전압에 맞는 것을 적용해서 계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5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3번 문제는 최대 지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극수가 6급, 주파수가 60,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고 회전자의 주변 속도를 400m/s 이하로 하려면 회전자의 최대 지름은 약 몇 메타로 하느냐 물어봤는데 동기기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 동기기의 회전자는 누구야?
계좌가 회전자죠. 그래서 회전 계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 우리 동기기는 무조건 Y결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계좌가 회전할 때 주변 속도가 어떻게 되냐 공식이 파이 d에다가 우리 60분의 ns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름 d 값을 갖다 물어봤으니까는 파이 곱하기 ns분의 60의 속도 v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에다가요 ns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p분의 120f 동기속도 구해주시면 돼요. 극수가 몇 극이라고 그랬냐면 6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60입니다. 그래서 이거 1200 rpm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1200 넣어주시고 그 다음 60에다가 속도가 얼마냐면 400m/s래요. 그래서 400. 요거 계산하면 약 6.37m/s 하고 나오겠죠. 요거 구해주시면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름을 안 줬을 때가 있죠. 그때 공식은 극수 곱하기 극간격에다가 얼마예요? 60분의 우리 ns가 되는 거죠. 요거 답이 얼마? 우리 120짜리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뭐 지름을 안 줬을 때 원둘레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름을 안 주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수가 12극이고 극간격 1m 주어지죠. 그래서 60분의 ns 구하면 p분의 120f에서 600짜리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대표적인 다 120m/s짜리가 있다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3번으로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번 볼 건데 54번 문제는 주파수가 50Hz, 슬립이 0.2 경우에 회전자 속도가 600rpm일 때 유도전동기의 극수를 물어봤는데 요거는 우리 일단은 속도 공식을 잡아줘야 되겠죠. n 값을 줬으니까 회전자 속도. 그래서 1-s의 ns가 되는 거고요. 우리 유도전동기의 극수니까 이 동기속도 안에 보면 극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극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s에다가 p분의 120f가 되겠죠. 요 놈의 극수를 갖다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ns를 먼저 구해가지고서 자리를 바꾸면 극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많이 해봤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 ns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s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1- 슬립이 얼마 줬냐면 0.2가 되겠고요. n은 회전자 속도니까 실제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속도 600rpm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한 게 얼마 나오냐면 750rpm이 될 거예요. 그럼 얘하고 이제 자리를 바꾸면 유도전동기의 극수라는 놈은 ns분의 120f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ns는 위에서 구한 750rpm 넣어주시고 120에다가 주파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50Hz 줬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몇 극이냐면 8극짜리가 되죠. 8극. 네.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55번 보도록 할게요. 55번 문제. 자, 변압기에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물어봤는데, 우리가 실제 변압기는 1년 내내, 1년 365일, 하루에 24시간 운전을 하는 놈이 변압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놈인데, 이 변압기는 1년 내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열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뜨거운 상태인데, 이 뜨거운 상태에 있던 상태에서 찬 공기가 바람이 불고 이제 외부의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온도차가 발생되는데 그 온도차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수분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수분이. 그럼 여기에는 이제 기름으로 꽉 채워져 있는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 물이나 수분이란 놈이 기름과 섞이게 되면 점점 열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컨서베이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서베이터 설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수분이란 놈이 그 깡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을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바로 열화 방지가 되더라는 얘기죠. 열화 방지. 우리 이거 보기에 보면 코로나 방지가 있는데 그 코로나 방지는 우리 전력공학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열화 방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기 과목에서는 코로나 방지가 그 답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전력공학에서 중요하죠. 우리 송전선로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분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수분 흡수가 원인이 되는 거고 영양은
이 수분이 들어갔을 때 침식 작용이 발생되고 냉각 효과가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절연 내력이 떨어지면서 절연이 파괴되는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서베이터를 설치 목적은 열화 방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2번. 그 다음에 이제 56번을 보도록 합시다. 56번 문제는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한쪽의 계좌전류를 증대시켜 유기기 전력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건이 5가지가 있었는데 아닌 것은 3가지 있어요. 용량, 또 하나가 누구예요? 출력, 또 하나가 우리 회전수가 되는 거죠. 조건이 아닌 거. 키위주고파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기전력에 많이 했어요. 앞에서 중요하다. 크기가 같아야 되죠. 자, 우리 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무효 순환전류가 발생이 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무효 횡류라고도 했고요. 그 크기가 같지 않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원인이 있는데, 원천이 있는데 바로 그 여자 전류의 변화라고 했죠. 여자 전류의 변화 때문이다. 얘가 변해서 계좌 전류의 변화, 여자 전류의 변화 때문에 크기의 차가 발생되고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이때 우리 순환 전류의 크기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2ZS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2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기전력의 차라고 얘기를 하죠. 기전력의 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겠죠. 위상이. 그래서 이게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이 되더라. 이걸 다른 말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유효 횡류라고 됐어요. 또 동기화 전류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 이 위상이 달라질 때 원천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누구였어요? 원동기 출력이 변할 때. 그죠?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순환전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ZS분의 2에다가 사인의 2분의 델타 하고 나오면 되고요. 2가지 전력이 있다고 그랬죠. 2가지 전력. 첫 번째가 이제 수수 전력이고요. 받을 숫자를 써서 우리 서로 주고받는 전력. 그래서 이때 P는 뭐 A 발전기에서 B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 하고 나오는 거예요. P라는 놈은 2ZS분의 2의 제곱 사인의 델타가 되겠고요. 요 위상차가 되겠습니다. 킬로와트니까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는 거죠. 단위가.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2는 상전압이라는 거죠. 성간이 주어지면 단자전압, 전격전압 주어지면 루트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동기화력. P는 2ZS분의 뭐예요? 2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델타. 그래서 동기화력은 뭐에 비례하냐? 코사인 델타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동기화력은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기전력의 키위 주파수가 같아야 되겠죠. 우리 같지 않으면 우리 난조가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난조 발생의 방지법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제동건선이 있었죠. 우리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 기동 토크를 발생하고 난조 발생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뭐 그 불평형 보화 시에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하고 그다음에 송전선 단락 시에 이상 전압 방지 대책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키위주고 파일 제외한 또 하나 상회전 방향이
일체된다.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6번에 지금 한쪽의 계좌 전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 전류가 변했다는 얘기죠. 여자 전류가. 그래서 여자 전류가 변하면 크기의 차가 발생하면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에 보니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자 전류, 계좌 전류가 변해서 크기의 차가 발생되고 무효순환 전류, 무효 횡류가 흐른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칠판 또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57번 보면 요거 답이라고 하나 좀 체크하시고요. 전압을 일정하게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다이오드 물어봤는데 우리 정전압 회로용 소자가 있죠. 정전압 회로용 소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때 사용되는 다이오드가 바로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죠. 그래서 답을 하나 보시고요. 그다음 58번 문제는 우리 뭐 물어보고 있냐면 토크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4극의 60Hz 유도전동기가 슬립 5% 전부하 운전하고 있을 때 2차 권선의 손실이 94.25W래요. 이거 2차 권선의 손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될 거고요. 공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토크는 약 몇 뉴턴 메타냐. 토크의 단위도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이제 토크 공식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뭐 직류기가 됐든 동기기가 됐든 유도기가 됐든 토크가 나오면 일단 단위가 기본이죠.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 이제 우리 직류기에서 토크 문제를 또 풀어봤는데 단위는 두 가지입니다. 뉴턴 메타와 킬로그램 메타. 그래서 공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2파이 ns 분의 60의 p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기 속도 그리고 2차 입력에 대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단위는 이제 뉴턴 메타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0.975 ns 분의 p2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식은 이제 동기 속도가 아니라 2파이 n 해가지고 회전자의 속도가 들어가고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 나옵니다. 출력. 그리고 단위가 뉴턴 메타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t는 0.975 n분의 p0가 되는 거죠. 얘는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번, 4번은 회전자 속도에 대한 출력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1, 2번 공식은 동기 속도에 대한 2차 입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P2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 입력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동기 와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동기 속도에서의 동기 와트, 우리 동기 속도에서의 토크를 동기 와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 와트와 같은 말이 누구냐? 그러면 토크가 되겠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동기 속도에서의 토크를 동기와트라고 한다. 그래서 동기와트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와트가 되는데 동기와트란 말이 나오면 1, 2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요. 그 2차 권선의 손실, 즉 누구냐면 2차 동손이 되겠죠. 얘가 얘하고 같은 건 아니고 2차 동손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항상 요 1, 2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주겠다. 해결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기출문제 보면 한 두 번 정도 똑같은 지금 58번 문제가 나왔었는데 앞에서도 한번 풀어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2차 동선 나오면 1, 2번 공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면 되는데 지금은 뉴턴 메타니까 1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 하면 2번 공식이 되는데 지금은 뉴턴 메타니까 첫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는 유도기에서 바로 얘죠. 얘. 네 번째 있는 공식. 그래서 안 되면 네 번째 공식 하나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뭐 버려도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얘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2차 동선이 나왔기 때문에 1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을 한 번 더 쓰면 자 2파이 ns 분의
60의 P2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P2 값을 갖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NS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NS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분의 120F가 되겠죠? 그래서 극수가 지금 몇 극이냐면 4극이고요. 120에다가 주파수가 60Hz래요. 그래서 1800 되겠죠? RPM.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2차 입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입력 동기와트를 준 거지, 2차 동선이, 얘를 갖다가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를 안 줬다는 얘기죠. 대신에 누굴 주냐면 2차 동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 조건에 지금 보면 슬립이 주어졌는데, 슬립 공식이 4가지가 있거든요. NS분의 우리 NS-N이 있었고, 그 다음에 E2분의 E2S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F2분의 F2S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누구냐면 P2분의 P2C예요. 그래서 지금 슬립하고 2차 동선을 줬기 때문에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P2 2차 입력값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까다로운데 자 P2로 한번 구해보죠. 그럼 P2는 S분의 P2C가 되는 거죠. 그럼 슬립이 얼마냐면은 0.05예요. 5%니까. 동선이 얼마 줬냐면 2차 권선의 손실, 2차 동선이 되겠죠. 그래서 4.2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1885W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2차 입력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건데 결론은 2차 동선이 남았기 때문에 이 슬립 네 번째 공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공식에 의해서 2차 입력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으로 1번 공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 없을 때는 무조건 3번이나 4번 거의 대부분 이제 4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계산하면 약 얼마냐면 10Nm 하고 나오죠. 요거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별로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죠? 네. 자, 5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9번은 삼상전원을 이용하여 두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계 상수 변환에서 보면 삼상을 갖다가 두상으로 변환할 때 맞는 결선 해가지고요. 누가 있었냐면 스코트 결선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게 T 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종류가 누구냐면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왔는데 우드 브릿지 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기 이제 그 첫 번째로 놓고 두 번째 삼상을 우리 육상으로 바꿀 때 결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포크 결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삼상을 두상으로 바꿀 때 결선으로 맞는 거, 뭐 틀린 거 또는 반대로 삼상을 육상으로 바꿀 때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맞는 거 물어봤으니까 보기 중에 스코트 결선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옆에다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우드 브릿지 결선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삼상을 두상으로 바꿨을 때 요 놈이 이제 누구냐면 주자 변압기가 있었죠. 그림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T자 변압기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이 건선의 위치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 건선의 위치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T자 변압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T자 변압기에 뭘 물어보는 거예요? 권수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주자 변압기에 권수비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저 권선의 위치 2분의 루트 3을 갖다 곱해준다. 단 이때 이 권수비라는 것은 전압비죠. 그래서 V2분의 V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했을 때 우리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T자 변압기의 권수비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 볼 건데 60번 문제를 보시면 100마력 600V 1200rpm에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대요. 분권 전동기에다 밑줄 하나 그시고 계자 저항이 400ohm이고요. 전기자 저항이 0.22ohm. 정격 부하에서 효율이 90%다. 거기다 밑줄 하나 그으면 됩니다. 정격 부하에서 역률이 90%. 그 다음에 역기 전력 물어봤는데 우리 분권 전동기라고 한다면은 역기 전력 공식이 뭐예요? V-R
IA, RA였어요.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 직권인 경우인데 나오면 V 마이너스 IA에 가로 열고 RA 플러스 RS 이렇게 잡아주라고 했죠. 직권 전동기가 나오면. 자, 요건데 V가 일단 얼마냐면 V가 600V고요. 600보다 이제 작아지는 값이 답이겠죠.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니까. I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전기자 전류는 I-IF고요. V분의 P-RF분의 V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인데 물론 발전기도 마찬가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전동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자, V가 얼마냐면 60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 지금 전격 부하에서 효율이 90% 아까 밑줄 긋은 게 있죠. 0.9를 갖다 곱해줘야 되겠죠. 즉 90%라는 얘기는 효율이 90%라는 얘기는 손실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에도 손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90%에 대한 전격 전압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90을 안 곱하면 100%에 대한 전격 전압이 되는데 지금은 손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이 아니라 0.9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90%에 대한 전격 전압이기 때문에 600 곱하기 0.9 하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P인데 P는 100마력이니까는 100 곱하기 얼마를 잡아주면 돼요? 746 잡아주시면 됩니다. 1마력이 746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고 마이너스 RF는 얼마냐면 계좌저항이 400옴 다시 한번 단자전압 600V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136.6A가 나오거든요. 요 값을 전기자 전류 위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주고 전기자 저항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데 전기자 저항은 0.2드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약 얼마냐? 570V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면 2번이 되겠네, 2번. 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른 건 필요가 없는 똑같은데 요거죠, 바로. 그 효율이 주어졌으면 전압에다가 그 효율값을 곱해서 그 퍼센트에 대한 전격 전압으로 나타내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를 풀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